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목발을 사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제 목발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지요. 자, 목발을 사용할 때는요. 올라갈 때 힘이 들어가죠. 계단을 오를 때 당연히 힘이 들어가니까 어떤 다리부터?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발의 길이를 보게 되면 자기 키에서 한 40cm 정도 뺀 정도의 높이가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목발의 길이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본인 키에서 한 40cm 정도 이제 낮은 이런 목발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당연히 힘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다리? 왼쪽 다리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왼쪽 다리부터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위에서 힘을 받고 살짝 이제 아픈 다리 내려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목발이 내려가고 건강한 다리가 내려가면 되니까 내려갈 때는 누구부터? 아픈 다리부터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목발을 사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목발의 길이는 키에서 40cm 정도 이제 내려간 이 길이를 맞추어서 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이 손바닥과 팔에 힘을 줘야지 애과에다 힘을 주게 되면 애과를 통과하는 신경을 눌려서 낮에 손에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팔에 힘을 줘서 목발을 잡아야 된다는 것. 요거 이제 처음에 목발을 사용한 환자에게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목발을 사용하다 보면 힘드니까 손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애과에다가 자꾸 목발대를 이렇게 이제 거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애과 쪽으로 통과해서 삼지, 그러니까 팔 쪽으로 전달되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사용한다는 거, 애가 쪽에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가 쪽에는 상완총이라고 하는 팔로 가는 신경의 다발이 척수에서 분지되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 쪽을 자극해서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46번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손과 팔, 손바닥과 팔에 힘을 주고 목발을 사용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안 아픈 다리,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려가야 힘이 그쪽으로 가해지지 않겠다는 거, 아픈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 가해지지 않겠다는 거,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6번 목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가볍게 확인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 중인 무의식 환자에게 환희를 가라피다가 천골 부위가 약간 발적. 자, 발적은 뭐예요? 그죠? 욕창의 시작이라고 보는 피부의 변화예요. 사실은 약간만 발적이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그쪽 관리하지 않으면 욕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면 발적이 되어서 욕창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초기 단계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일단 발적이 약간 되어 있으니 의사에게 노티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사실은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1단계로 봐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발적되어 있는 걸로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 내 맘대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압박하게 되면 욕창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모, 그러니까 양털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쿠션을 받쳐준다거나 또는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을 해서 압박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발적 부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금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채우면서 욕창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금 환자인 경우에는 실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환자에게 전달해야 되고 무의식 환자인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우면서 기저귀를 떼면서 그 상태의 피부 간호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약간 발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깊게 본다면 욕창 1단계로 봐야 되는 상태인데 요거는 예방 간호로 보니까 약간만 눌려 있는 부위 정도로 그러니까 욕창이 진행됐다기보다 눌려 있는 상태로만 본다라고 하면 욕창 직전이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발적은 원래 피부 변화로 인정하는 의료적인 소견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의 발적, 그러니까 약간 눌려있는 부분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거 관리 안 하면 욕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지를 담고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에 나왔으니 예방을 위해 체위 변경 몇 시간?
2시간마다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넓은 테두리에서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육청이 진행될 수 있다. 발적, 홍반, 부정, 통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사실은 피부 변화를 국소적인 염증의 단계로 보기 때문에 47번은 그냥 출제자가 욕창 예방이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실제로 욕창이 발생하면 옆에 적어주세요. 체위 변경은 1시간마다로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욕창이 발생됐다라고 확인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체위 변경을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주면서 다른 쪽으로 욕창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7번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개인성은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병실을 밝게 해주고 또 감각의 일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소음들이 환자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무엇이기 때문에? 청각이기 때문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은 감고 있고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임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쨌든 신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 보인다고 해요. 안 보이시는데 소리가 들려서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임종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가장 먼저 회복되는 말초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전신마취에서 회복이 될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되진 않지만 일어나요, 눈 떠봐요, 숨 쉬어봐요 라고 하는 간호사의 자극은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감각을 우리가 청각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돌아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런 감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번.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의치를 사용 중일 때 의치 관리에 대한 설명. 웬만한 노인들은 입원하시면서 웬만한 의치를 다 가지고 들어오시죠. 의치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보관해야 그러니까 형태가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치는 반드시 물에 잠기게 보관이 돼야 되고요. 이제 남의 의치를 그냥 제3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 컵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흐르는 미온수에 닦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게 되면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미온수에 닦고 그다음에 혹시 떨어지게 되면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면대에 놓고 닦을 경우에는 타월을 놓고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미리 타월을 놓고 거기다가 두고 닦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거고요. 의치 전용 칫솔을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의치 전용 치약과 칫솔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건을 까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손에 힘이 없어서 뚝 떨어뜨려서 귀한 의치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치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치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잘 깔고 의치 전용 칫솔하고 의치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의치를 닦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전에는 반드시 구강에서 빼서 이제 보호자에게 보관하도록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취를 하면서도 보강 안에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질식의 우려가 있어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빼서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 보관 방법은 물이 완전히 잠기게 보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들 눈에 별로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남의 의치가. 그러니까 불투명한 컵, 뚜껑 있는 컵을 하나 준비하시도록 또는 병원에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치 보관에 대해서는 노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별로 어렵진 않으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번. 기초 신진 대사율 BMR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디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BMR에 대한 부분 기초 신진 대사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는데요. 이 기초 신진 대사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기초 신진 대사율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체표면 1제곱미터당 이제 킬로칼로리로 포함 이제 우리 이제 열량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검사 전 환자는 일단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유지의 최소한의 에너지가 이쪽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가 제거가 돼야지 신진 대사율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사전에 금식에 대한 이 교육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까지는 필요 없는 게 바로 BMR이죠. 그래서 이제 이 BMR 같은 경우는 눈 뜨고
그냥 안정된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편안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검사 방법이 기초 신진대사율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안정된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동의서 받고 마취 후 검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표면 1제곱미터당 이제 어느 시간별로 몇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소모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대사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검사 전날에 저녁 식사는 가능하시고요. 최소 10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숙면할 수 있도록 수면도 권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섭취는 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검사 전에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번. 입원 중인 환자의 침상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입원 중인 환자의 침상 정리는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관리하게 되는 간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단 침상 정리는 환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서로 그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검사를 간다거나 목욕하러 간다거나 잠깐 외출을 했을 때 이제 병실 밖으로 이동을 했을 때 가능한 환자가 없을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혼입을에 먼지를 털고 뒤집어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조무사가 한가할 때보다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침상 정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 규칙상 하루에 한 번만 혼입을 갈아주지 않아요. 이제 혼입물은 축축해지거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의 대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침상 정리할 때 조무사는 장갑을 착용한다. 이 침상 적용할 때 조무사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100% 매뉴얼은 아닌데요. 만약에 오염물질이 묻었다라고 하면 일회용 장갑은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묻었다고 하면 일회용 장갑은 착용할 수 있다. 그냥 위생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한번 갈아줄 때는 장갑까지는 착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고무로 되어 있는 글러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물이 묻었다거나 혹시 손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한다면 일회용 장갑 정도 착용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